네, 안녕하세요. 소중한 조선이의 조선이입니다. 저희가 지난 편들에서는 박정희 정권의 지원 아래에서 영향력을 키워온 언론사 조선일보죠. 그리고 정계로 진출한 조선일보 사람들, 조선맨들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김영삼 정권에서도 살아남았었는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친이, 친박 조선맨들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친이 조선맨부터 알아볼까요? 한나라당 대선 경선, 이명박이 대통령이 된 바로 2007년 17대 대선 기억하시죠? 그 당시 한나라당 대선 경선이 조선일보의 새로운 동아줄이었습니다. 그 당시를 떠올려보면 그 한나라당의 후보 경선이 거의 미니 대선이다 라고 할 만큼 초박빙의 인물들도 화려했죠. 후보로 나왔던 두 인물이 이명박, 박근혜였습니다. 일단 친박의 시작은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캠프였습니다. 이때 선거철이 되면은 정치권에 누가 합류했다, 또 누가 합류했다 이런 말들이 많죠. 이 당시에는 기자들도 정치권에 많이 합류하게 되는데요. 이 당시에 생각해보면 이명박과 박근혜가 당선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 보이면서 당시 빅2 라고 불렸던 이 이명박 박근혜 캠프로 언론인들의 쏠림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안병훈. 이 안병훈이란 사람은 그야말로 조선일보의 핵심 멤버인데요. 2007년 박근혜 경선 캠프에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됩니다. 이 박근혜 편이 되자마자 안병훈이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데요. 이 당시에 조선일보 출신이다 보니까 조선일보가 친정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선일보를 질타해서 화제가 됩니다. 조선일보가 이명박 후보의 유리한 여론조사를 기사에 많이 인용한다. 보도가 너무 편파적이다. 이렇게 말한 이후에 박사모, 그러니까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들이라는 이 박근혜 팬클럽에서 조선일보 구독 거부 운동을 벌이기까지 했습니다. 안병훈 다음에 이젠 허용범이라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이 허용범은 1989년에 조선일보에 입사해서 그 뒤에 논설위원, 워싱턴 특파원까지 지낸 사람인데요. 이 허용범은 2007년 5월에 조선일보를 나와서 박근혜 경선 캠프에 공보 특보로 가게 돼요. 오마이뉴스가 당시에 이 허용범한테 왜 잘 나가는 조선일보 워싱턴 특파원을 그만두고 정치판에 뛰어드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허용범이 내 청춘이 다하기 전에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었다. 그러면서 상대 후보인 이명박에게 이명박이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는 이유를 10가지라도 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낙마 가능성이다. 우리는 도곡동 땅이 이명박 씨 거라고 확신하고 있다. 세죠. 그런데 허용범, 이 박근혜가 지고 나서는 이명박 선거 캠프로 가게 됩니다. 박근혜가 지고 이명박이 이기니까 이명박 캠프로 곧장 가는 이런 모습. 이 원래 당내 경선에서 지고 나면 경선에서 이긴 사람이 아무리 적이었다고 하더라도 그쪽 참모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명박은 낙마 가능성이 높다. 도곡동 땅 이명박 거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갑자기 이명박이 이겼다고 해서 이명박한테 가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한나라당 대선 경선에서 이명박이 이기게 되죠. 이제 대통령이 되는 건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시간 문제였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어떤 언론인이 안 가겠습니까? 이상적으로는 정부나 권력을 멀리하고 견제하라고 하는 게 언론인들인데 당시의 현실은 이상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MB의 대선 캠프에는 전직 언론사 간부 무려 39명으로 꾸려진 메머드급 언론 특보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까 말했던 박근혜 캠프 출신 허용범을 포함해서 각종 신문사, 방송사, 지역지 출신 기자들이 대거 이명박 캠프에 모이게 됩니다. 제가 지난 편에서 전두환은 언론사를 없애서 언론 통폐합을 밀어붙였다고 하면 이명박은 정치인 한 자리 할래? 아니 이 자리 할래? 여기 어때? 이렇게 당근을 내밀면서 21세기 새로운 언론 통폐합을 이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매머드급 언론 특보에 조선일보 출신으로 김효재, 하명준, 신재민, 진성호가 포함됩니다. 먼저 김효재, 어딘가 낯익은 이름이실 텐데요.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김효재는 MB의 언론 특보로 활동하고 18대 총선에서 서울 성북구 을 공천을 받아서 당선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이 사실 때문에 친이계로 분류돼요. 2011년 MB 청와대의 정무수석으로 가게 되면서 의원직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2008년에 있었던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으로 이 정무수석에서 물러나게 돼요. 근데 아까 제가 친이계로 분류된다고 했었잖아요. 2013년에 MB가 사면 명단을 적었는데 여기에 김효재가 있었어요. 이 당시에 당연히 김효재가 사면 명단에 있다니 이거 MB맨 구하기 아니냐, 이런 걸로 비판 여론이 높았는데요. 그랬던 김효재가 이 형을 받고도 2016년 20대 총선에 새누리당 또다시 성북구 을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낙선하긴 했지만 나름 정치적으로 부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지금은 현 국민의힘 구 미래통합당이죠. 이들 몫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자리를 꿰차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조선매는 신재민. 이 사람은 한국일보 출신입니다. 2004년 4월에 조선일보로 이직했고요. 이 사람은 기자 출신으로서 가장 먼저 이명박 캠프에 합류한 사람이었어요. 한나라당 경선 때부터 매일 이명박 집에 찾아가서 현안을 논의했던, 그러니까 그야말로 핵심 참모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맡기도 합니다. 이때 문체부 차관으로 있으면서 정권의 언론 탄압 배후가 아니냐, 이렇게 지목을 받기도 합니다. 왜 언론 탄압의 배후로 지목을 받았느냐 하면, 예를 들어 그 KBS 정연주 사장,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KBS 사장이라는 이유로 당시 이명박 정권은 이 사람을 몰아내려고 했어요. 이 정권 차원에서 계속 압박을 가하는 와중에 2008년 7월 이 신재민 당시 문체부 차관이 출입기자 브리핑에서 이런 말을 해서 파문을 일으키게 됩니다. KBS 사장을 임명하는 임명권은 물론 해임할 수 있는 권리, 해임권도 대통령한테 있다. 근데 이런 말은 법을 뛰어넘는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방송법에 따르면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해임을 할 수 있다, 해임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거든요. 오히려 방송법에 보면 임기가 보장돼 있기 때문에 문체부 차관이 KBS 사장에게 대통령이 해임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이 사람이 언론을 탄압하는 배우다, 이렇게 불릴 수밖에요. 그런데 신재민은 이후에 문체부 장관으로 지명되기도 하는데요. 근데 국회에서 장관 내정자는 다 탈탈 털어보잖아요. 근데 신재민을 탈탈 털어보니 글쎄 탈세,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증여세 탈루, 정당법 위반 등등등 해서 위법 행위 의혹이 너무나도 많았던 거죠. 그래서 결국 낙마했습니다. 이후에는 또 여러 혐의를 받아서 구속된 전력도 있는 인물입니다. 진성호? 그 사람 유튜버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맞습니다. 이분 2020년 10월 초에 구독자 100만을 넘긴 골드버튼 유튜버입니다. 이분도 그냥 유튜버는 아니고요. 조선일보 출신 정치인 유튜버예요. 진성호는 1988년에 조선일보에 입사했고요. 19년 동안 문화부, 사회부, 또 그 당시 예전에 인터넷 뉴스 부장까지 하고 나온 인물입니다. 근데 이 인터넷 뉴스 부장이라는 타이틀이 어째 좀 특이하죠? 그 당시는 막 인터넷 뉴스가 부할 때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MB 대선 캠프로 들어가서 인터넷 본부장이라는 역할로 활동하게 됩니다. 이후에 진성호는 2008년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국회의원으로 금배지를 달게 되고요. 근데 이 당시에 생각해보면 언론 악법이라고 하는 법들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법을 만드는데 많이 기여했어요. 예를 들면 2009년에 한나라당이 신문법, 방송법 날치기로 개정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게 신문, 방송을 겸용할 수 있게 만들어준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신문이 방송을 소유할 수 없고 방송이 신문을 소유할 수 없는데 지금의 종합편성 채널들 TV조선, 채널A, MBN, JTBC 보면 다 대주주가 신문사들입니다. 뭐 TV조선은 조선일보 거고 채널A는 동아일보 거고 이런 것처럼요. 지금의 종합편성 채널, 종편을 만들어준 바로 그 법, 이 법들을 날치기로 처리할 때 또 그런 법들도 또 동시에 통과를 했어요. 요즘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 기사처럼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광고인 기사형 광고 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예전에는 최대 2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리는 처벌 조항이 있었는데 이 당시에 날치기로 여러 언론 악법들을 통과하는 와중에 이 과태료를 물리는 이 처벌 조항을 없애줬어요. 근데 이 개정안을 발의하는데 누가 이름을 보탰느냐? 이 바로 골드버튼 유튜버 진성호가 이름을 보탭니다. 기자 출신인데 자신이 이렇게 언론 악법을 만드는데 동의하고 힘을 보탠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우픈 일들이죠. 이렇게 조선일보한테 종편도 선물해주고 또 한나라당이 언론을 장악하는데도 노력하고 이랬는데 2012년 19대 총선에서는 공천에서부터 떨어집니다. 이 당시에 친이계 공천 학살이 있었거든요. 이 공천을 안 주니까 당시 진성호는 새누리당을 탈당해버려요. 그리고는 무소속으로 출마하죠. 결과는 불보듯 낙선이었고요. 선거에 떨어져서 공천도 못 받고 그렇게 돌고 돌아 선택한 길이 바로 유튜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하지만 유튜브 업계에서는 나름 이름을 날리고 있고 또 100만 골드버튼까지 받았으니까 뭐 잘됐다고 봐야 할까요? 지금까지 제가 이 친이명박 조선일보 정치인, 조선맨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다음 편에서는 좀 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고 좀 더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가진 인물들, 조선일보 출신 정치인들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박근혜 정부에서 이름을 날린 조선일보 출신 기자들도 당연히 있겠죠. 몇몇 분들은 생각나는 이름도 있으실 거고요. 오늘은 이만 여기서 마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소중한 조선이가 더 소중한 조선이가 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중한 하루 되세요.